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월 29일 토요일 3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일단 포모 종목들의 재반등이 있었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중심이 주축이 되어서 반등을 했고, 뭐 나머지 에코프로 시리즈나 포스코의 나머지 종목들도 어, 최고 10%대 이상의 반등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말씀드렸듯 이게 지금 두 번의 음봉을 보여주며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상황 종료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개인 자금의 쏠림 현상을 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전히 추세가 넘어갈 때까지 주목을 해보면서 대기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SK 하이닉스 중심의 자금 이동이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뚜렷하게 보이죠. SK 하이닉스가 고가 돌파를 해주면서 그 뒤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선 그런 모습. 그래서 자금 이동이 자금 분산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그다음 반도체 모두 지지가 확인되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도 깨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이 공간을 순간적으로 이탈했다가 지지받고 올라왔고요. 바이오도 조금 과하게 떨어졌다가 제약바이오 쪽도 다시 터닝하면서 순간 지지를 이탈했던 자리 다시 회복해서 자리를 또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2차 전지도 반등을 하면서 이제 코스닥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최근에. 그래서 코스닥 자체도 다시 추세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공간에서 자금의 이동이 자금의 분산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깨지 않고 자금 분산, 쏠렸던 돈들이 분산될 준비를 하고 있다. 개인들을 특정 섹터 포모 현상을 자극시켜서 고가에 몰아넣고 외국인들은 자신들만이 주축이 돼서 상승을 할 다른 섹터로 자금을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발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바로 곧장 막 10% 20%씩 매일마다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개인들이 도망가거나 물을 타거나 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어쨌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만듭니다. 전에 삼성전자 이제 동학개미 운동 3년 전에 있었을 때에도 삼성전자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면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 공간에 유지할 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한참 동안 머무릅니다. 계속 희망을 주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가둬놓습니다. 희망을 계속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큰 돈들을 계속 머물러 하게 하기 위해 계속 자극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극은 변동성이겠죠. 그래서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먹는구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각인을 시켜주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반응을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섹터로 돌아올 거라고 보여지죠. 한 단계 한 단계씩 자금 이동이 되고 있고, 뭐 주의할 점은 뭐 신용 반대 매매가 일부 출회되고 있는 점. 목요일부터 시작됐죠. 아침에 예상 지수 시작할 때 보면은 10%원 하한가 주문이 걸린 종목들을 꽤나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월요일에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신용 반대 매매 그러니까 위태로운 종목들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받아내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한번 조금 흔들리면 쏟아져요. 그래서 20조 원 돌파한 신용 잔고도 좀 담보 비율이 위태위태한 종목들 위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사항이 있었죠. 금요일에는 그 전날 밤에 나스닥이 잘 올라가다가 선물부터 해서 잘 올라가다가 밤 사이에 갑자기 급격히 추락했는데 뭐 일본 때문이죠. 네, 다들 아시다시피 장중에 라이브 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우리 같이 12시쯤 점심시간 때 주목하면서 지켜봤었죠.
일본의 놀란 나스닥이 또 하루 만에 원위치 됐다라는 점, 금요일 밤 사이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일본에 대한 거는 이제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자면, 워낙 뉴스로도 많이 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자면 쉽게 그냥 이렇게만,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YCC라는 이름으로 중앙은행이 10년물 채권 금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제한 채권 매입이 필요했는데,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기존 YCC 정책을 표면적으로 유지하되 장기 금리를 0.5%더 허용한다, 1%까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정책 유지다에 초점을 맞춰서 처음에 초반에 올라갔었죠. 이게 중국과 항생지수가 먼저 나스닥에 비해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좀 추종을 했었죠. 그때가 금요일 오전 시간 요때였습니다. 여기 일본이 이제 12시 넘어서 결과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항생과 중국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따라가다가 변동성이 좀 심했죠. 그리고 발표되고 급락 급등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변동성이 엄청났던 하루였는데, 뭐 자세히 더 살펴보자면 BOJ의 채권 매입 중단이 우려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YCC 정책을 유지하지만 이 허용하는 유연하게 허용하는 이 내용 때문에 흔들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채권 매입 중단이 우려되고, 미국 등 글로벌 투자 자산, 각국에 투자되어 있는 일본 자산들이 자국으로 회수될 우려가 일부 생기게 되어서 시장은 불확실성 확대로 이제 발표 초반에 좀 흔들다가,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 좀 흔들다가 따지고 보니까 틀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유연성만 부여한 것으로 보고 매물을 다시 소화하면서 제자리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간에는 나스닥 상승과 함께 야간 선물까지 같이 상승하면서 월요일에 이 양봉을, 목요일에 보였던 장대 양봉과 수요일에 보인 장대 음봉의 공간을 모두 다 건너뛰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생겨 버렸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죠. 이제 갭 상승 후 지켜내는지. 그러나 이제 월요일에 위클리 옵션 월요일물이 상장되면서 상당한 변화를 또 줄 수가 있어서 갭 상승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신규 정책이 바뀌는 첫 날인 만큼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갭 상승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양봉을 지키는 과정에 있어서 주봉이 또 금요일에 잘 마무리됐었던 거죠. 굉장히 위기였어요. 예. 마지막에 주봉을 장대 음봉으로 마감할 뻔하다가 잘 지켜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파생반에서 제가 타점을 좀 잡아드린 게, 발표 전에 두 가지로 잡아드렸거든요. 발표 전에 12시 전에 양매수, 옵션 양매수, 어느 쪽으로도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옵션 양매수 하실 분들 요 공간에서 말씀을 드려서 변동성이 주어져서 양매수 처리하시라.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어쨌든 콜옵션 쪽으로 확 떴으니까 풋옵션이 죽는 속도보다 콜옵션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상승률 때문에 수익이 나죠. 양매수는 동시에 들어가고 동시에 나가면, 변동성이 갑자기 생기면 어느 쪽으로든 수익이 나는 구조죠. 그래서 양매수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양매수를 하지 않으실 분들, 일단 대기를 하는 게 일단 가장 주요 관점이었어요. 근데 굳이 하실 분들은 양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발표가 난 이후에 일단 저는 그래도 중심 틀이 바뀌지 않았다에 초점을 맞춰서 순간적으로 좀 떨어질 때 좀 받아보자라는 그런 관점을 제안 드렸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 구간에서 떨어졌을 때 좀 분할로 받아보자,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받아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떨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진땀 흘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는데, 마지노선을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지지라인이 342.6, 343과 342.6, 좀 깊게 보려면 342.6까지 이제 커트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지점은 깨지 않았네요. 진짜 저도 진땀 흘렸습니다. 생각보다 내용 대비 더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좀 속도가 빨랐죠. 예, 순간 그 이동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위협적이었어요. 그러나 최종
커트라인, 진짜 여기는 지켜져야 했던 라인. 제가 아침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44를 종가로 지키고 그 다음에 발표 1번 정책 발표가 됐을 때 342.6을 최종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전날 양봉이 살아있다,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봤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모두 만족했습니다. 최종 마지노선 깨지 않았고 342.75까지 갔네요. 아슬아슬하게 깨지 않았죠. 깨지 않고 344를 종가로도 지키면서 훼손 없이 끝나는 그런 모습,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파생반에서도 현재 이제 현물은 조금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생반에서는 매일마다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또 해오고 있습니다. 아침 하락시 콜 매수 하신 분, 또 이렇게 ELW 하시는 분도 수익을 내셨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시 37분이네요.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떨어져서 조정시 롱 승부가 진땀 승부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익일지라도 오늘은 청산하셔서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는 관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야간에 더 떴기 때문에 롱을 그냥 들고 있었으면 더 수익이 났겠지만 요즘 이렇게 편하게 오버나잇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오버나잇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 별로 그게 형성되는 구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강한 추세가 순간순간 있었지만 길게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추세장이, 골디락스장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어떤 날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일 청산하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들이 42만원, 그 다음에 251만원 당일 수익을 이렇게 보신 분들이 올려주셨고요. 저 자리에서 정리했고요. 선물 롱 엑시트 344.8 오면은 제가 딱 제시해드린 자리 부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38만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오늘 좀 전에 이제 올려주신 거 제가 반영해가지고 지금 찍는 건데, 장 마치고 바로 일정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이번 달 관점 감사합니다. 폭염이네요. 이렇게 모두들 건강주의 즐거운 주말 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시면 7월 1일부터 7월 28일 아직 하루가 남았는데 먼저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한 달 동안에 887만원 수익 내신 것을 누적으로 또 올려주셔서 관점 잘 보고 하셔서 감사드린다, 이런 메시지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축하드리고요. 저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7월 31일부터 정책이 바뀝니다. 월요일부터 파생시장은 15분 일찍 개장합니다. 그래서 8시 45분에 거래가 시작되고요. 15분간 선물옵션 거래를 먼저 하면서 아침에 이격도 간극을 줄입니다. 그래서 9시에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개장이 되고요. 미국 증시로 인한 국내 증시의 장 초반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다 또는 급락했다, 그럴 때 우리는 갭 상승과 갭 하락, 특히나 올랐을 때 갭 상승 후 음봉을 많이 보여주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갭 음봉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상태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는. 그래서 영향력이 줄어들어 차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 미국 증시의 조정 국면 때 우리 증시가 미국과 디커플링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증폭됩니다. 미국과 디커플링을 준비하고 있고 점점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졌겠죠. 선물 옵션으로서 15분간 차이를 줄이고 시작할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블랙록 자산 운용이 최근 신흥국 투자 비율을 높임에 따라 최근에 선진국을 계속 몇 년간 집중했다가 신흥국 쪽 너무 외면했었어요. 그래서 그 투자 비율을 조정하면서 비율을 높이고 있죠. 그럼에 따라 6년간에 걸친 외국인 저점 매집으로 힘이 비축되고 응축되어 있는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기대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 초 상승 랠리처럼, 그때는 이제 중국 증시 랠리에 우리도 2015년에 화장품 바이오들 상승하면서 코스닥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었죠. 처음으로 600포인트를 올라갔었습니다. 한동안 못 올라가던 박스에 갇혀있던 코스닥이 당시에 이제 코스닥으로만 보면 요 자리였던 거예요. 여기 중국 증시와 제약바이오 화장품이 같이 움직였을 때 이때죠. 그래서 중국 랠리, 중국 파동으로 인한 상승, 이게 다시 한번 보여질 가능성이 또 생긴 겁니다.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추종할 가능성과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또한 7월 30일 월요일부터 월요일 만기 위클리 옵션 상품이 신설되어 운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목
그동안 목요일만 만기였던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게 만기가 이제 월목 굉장히 이제 만기 싸움이 피곤하겠죠.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잦은 변동성에 파생시장 파악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옵션 매매, 선물 옵션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 오늘 왜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가? 당연히 파생 싸움이 월요일에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월요일 옵션 만기 상품은 월요일이 휴장일인 경우 만기가 화요일로 수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요일 옵션 만기 상품은 목요일에 휴장일인 경우 앞당겨서 수요일에 만기로 이렇게 했는데 만기를 했는데 월요일 거는 수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휴일 뭐 진짜 월요일과 목요일이 동시에 이제 휴장인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화요일 만기, 수요일 만기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죠. 만기 연속 연달아 만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점도 달라진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새로운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가 생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초반에는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굉장히 거래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덤비지 마시고 일단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되 그래도 그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파생반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물 주식의 경우에는 일단 에코프로 포스코의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걸 지켜보면서 그때 분산되는 그 돈의 흐름을 통해서 이용을 해서 다시 전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라이브 방송은 평소보다 20분 앞당겨서 오픈할 예정이고요. 네, 이 정도로 오늘 금요일 마감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공개 카톡방,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토론도 하시고 제가 드리는 핵심 정보들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 구독자 공개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